텍사스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21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18명이 초등학생입니다. 다시 미국 내 총기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수사국 FBI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4년 만에 2배가량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몽키팍스로 알려진 원숭이 두창 환자가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첫 감염 의심 환자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직후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세계적인 공급 부족 현상으로 반도체가 들어간 제품 가격이 이미 오른 가운데 앞으로 이들 제품이 더 비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텍사스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초등학생을 포함해 최소 21명이 숨졌습니다. 텍사스 역사상 최악의 학교 총격 사건입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32분 텍사스주 유벨디의 롭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학생 18명과 성인 3명 등 21명이 숨졌습니다. 또 부상을 입은 10여 명의 학생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중상자가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모두 7살에서 10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총과 소총으로 무장한 총격범은 유벨디에 거주하는 18살 남성 살바도르 라오마스로 확인됐습니다. 총격범은 학교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외할머니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총격 직후 긴급 출동해 학교를 폐쇄했고 현장에서 총격범을 사살했습니다. 현재로선 용의자가 이 초등학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학교 측은 총격범이 학교에 있다는 사실을 즉각 트위터로 알렸고 소식을 들은 학부모들은 자녀를 데려가기 위해 학교로 달려왔지만 학교가 폐쇄되면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학교 밖에서 기다리던 학부모들은 비극적인 소식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방 상원에선 아이를 데려올 수 없게 된 학부모들을 위로하며 더 이상의 총격 사건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do nothing. What are we doing? Why are you here if not to solve a problem as existential as this? This isn't inevitable. These kids weren't unlucky. This only happens in this country and nowhere else. Nowhere else do little kids go to school thinking that they might be shot that day.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바이든 대통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And how many scores of little children who witnessed what happened see their friends die. It's time to turn this pain into action. For every parent, for every citizen of this country, we have to make it clear to every elected official in this country, it's time to act.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정부기관에 조기 개항을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이처럼 연일 총기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연방수사국 FBI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4년 만에 2배가량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지난해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이 61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에 집계된 31건에 비해 2배,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00년 이후 연간 최대치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30개 주나 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지아와 텍사스주가 나란히 5건, 콜로라도와 플로리다주는 각 4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총기 난사 유형도 변하고 있는데 한 곳에 머물며 총격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를 향해 총을 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어부의 신고로 절벽으로 떨어진 남성이 극적으로 구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파른 절벽이 가득한 해안선을 따라 접근하는 헬기. 헬기에 탑승한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구조요원이 줄을 타고 내려와 깎아지는 듯한 절벽으로 이동합니다. 가까스로 절벽에 도달한 구조요원. 난간에 서 있는 요구조자 남성을 발견한 뒤 헬기와 연결된 구조용 하네스를 건넵니다. 남성은 순간적으로 솟아오르는 헬기를 타고 순식간에 절벽을 탈출합니다. 사고는 지난 목요일 오후 5시쯤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델리시티 해안가에서 발생했습니다. 해안가를 지나던 어부의 신고로 절벽에 떨어진 남성의 구조가 이루어졌는데 지상 요원은 접근이 어려운 험난한 지형이었습니다. 구조된 남성은 별다른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몽키팍스로 알려진 원숭이 두창 환자가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첫 감염 의심 환자가 나왔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크라멘토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캘리포니아주에서 첫 감염자가 될 수 있는 원숭이 두창 의심 환자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이 환자가 원숭이 두창이 확산하고 있는 유럽에서 최근 돌아왔고 증상들을 봤을 때 감염이 의심돼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국은 지난 21일 환자의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감염 의심 사례를 보고받았으며 이 환자는 현재 집에서 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세크라멘토 카운티 보건국은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국과 협력해 이 감염 의심자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추적에 나섰습니다. 보건국은 이번 감염 의심 사례가 일반 대중에게 전파될 위험성은 낮다면서 환자를 위한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 WHO는 현재 19개 나라에서 131건의 원숭이 두창 확진 사례가 나왔고 의심 사례는 10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신체와 피부 접촉 등으로 전파되며 현재까지는 감염자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WHO는 보고 있습니다. 감염될 경우 발열과 두통, 근육통, 임파선염, 피로감 등 천연두와 유사한 초기 증상이 나타나는데 천연두 백신으로 85%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바이러스의 특성과 전파력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사태가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으로 번질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직후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한국 시간으로 25일 오전 6시, 6시 37분, 6시 42분쯤 북한이 평양 순안 지역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 3발이 포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군 당국은 탄도미사일의 구체적인 재원을 파악 중인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다른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순차적으로 발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발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떠난 이튿날 이뤄졌는데 한미 정상회담과 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겨냥한 무력 시위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현철의 인민군 원수 장례가 끝났고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 국면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본격적인 도발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순방을 마무리한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방점을 둔 것이 경제 안보 동맹의 출범입니다. 특히 한국 반도체가 공급망 재편의 핵심 키워드로 분석됩니다. 김양순 기자입니다. 한국에서 첫 방문지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나노 공정을 들여다본 바이든 미 대통령. 앞으로의 역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쓰여질 거라며 미래를 향한 경제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We're standing at an inflection point in history where the decisions we make today will have far-reaching impacts on the world we leave to our children tomorrow. 지난 3월 한미 FTA 10주년을 기념해서 미국 무역 대표부의 수장이 상징적으로 찾은 곳도 미시간의 SK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What more can we do to enhance and to build on the relationship we have to make sure that our supply chains are resilient? 우리 기업들의 미국 밀착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Our chairman's vision for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is aligned extremely well with the current Biden administration's priorities. So we have a strong focus
민주주의를 내세워 미국이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결국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하고 미국과 동맹 간의 공급망을 재편하는 수순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Because, as you mentioned, because of these security issues, because countries they want to ensure that they have ample supplies of critical technology, that they are kind of thinking about their own interests and if it 이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간 패권 전쟁은 이제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새로운 질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세계적인 공급 부족 현상으로 반도체가 들어간 제품 가격이 이미 오른 가운데 앞으로도 이들 제품이 더 비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 CNBC는 한국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미국 인텔 등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들이 추가적인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화학물질 가격이 오른 데다 반도체 생산 설비를 건설할 인력이 부족해 임금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최고 20% 오른 반도체 가격이 올해도 10% 가까이 더 오를 것으로 보여 연쇄적으로 자동차와 전자제품 가격도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LA시 검사장직에 출마하는 리차드 김 후보가 당선 시 아시안 혐오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박시몬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저녁 열린 후원의 밤 행사. LA 한인 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모인 30여 명의 한인사회 인사들은 리차드 김 후보를 적극 후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검사직 22년 만에 시검사장직에 도전하는 김 후보는 9살 때 이민 온 1.5세로 다양한 요직을 맡으며 승진가도를 달려왔습니다. 현재 LA시 검사장직에는 모두 7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이 중 김 후보만이 유일하게 LA시 검사로 재직 중입니다. 하지만 7명 모두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어 섣부른 판단은 아직 이릅니다. 제가 이제 출마하는 거는 꼭 이제 뭐 한인 아시안보다도 이 후보가 이 사무실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항상 밖에서 정치인이 와서 이 정치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이제 그게 항상 문제였고요. 한인 최초로 LA 시검사장직에 도전하는 리차드 김 후보는 당선될 경우 최근 늘어나고 있는 증오 범죄를 척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데인데 지금 아시안을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미국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고 아시안들이 제일 모범으로 이제 시민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김 후보는 또 최근 늘어난 범죄율을 줄이고 노숙자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원의 밤 행사에 참석한 한인들은 김 후보가 당선돼 LA시뿐 아니라 한인타운의 안전에도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코리아타운 안에 치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리차드 김 검사가 검사장이 돼서 반드시 치안을 유지하고 잡아주리라 저는 믿습니다. LA시의 살인 사건은 지난 2년 사이 50%가 증가했으며 총기 관련 강도 사건은 60%가 늘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뉴욕주의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5를 넘어섰습니다.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앞두고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전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가 집계한 뉴욕주 평균 휘발유 값은 갤런당 $4.93를 기록했고 주유소 입지에 따라 이미 $5보다 높은 가격에 파는 곳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퀸즈 롱아일랜드시티의 한 주유소는 어제 크레딧카드 결제 시 레귤러 휘발유 값이 갤런당 $5.01에 판매됐습니다. 미드그레이드, 슈퍼 프리미엄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해도 $5 중반 이상의 가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카운티별로는 킹스 $5.03, 뉴욕 $5.43, 퀸즈 $5.05, 브롱스 $5.03 등의 갤런당 평균 휘발유 값이 일제히 $5를 넘어섰습니다. 뉴욕주 휘발유 가격은 일주일 전만 해도 $4.76 수준이었으나 일주일 만에 17센트 이상 오른 것입니다. 1년 전 휘발유값 $3.07와 비교하면 $1.86나 가격이 오른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갤런당 휘발유 값이 $5를 넘어서면 심리적 마지노선에 도달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 부족과 수요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는 만큼 휘발유 값은 평균 6달러대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더 힘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가 치솟는 휘발유 값을 잡기 위해 디젤, 비축유 방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비상선언을 발표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방출량은 100만 배럴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경유 방출량이 100만 배럴로 많지 않아 가격 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경유의 전국 평균 가격은 갤런당 5달러 56센트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5%가량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뉴욕주 등 동북 지역의 경유는 갤런당 6달러 52센트로 1년 사이 2배나 뛰었으며 여름이 끝날 때에는 갤런당 1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에너지에 이어 식량까지 무기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유럽의 빵 공장으로 불리는 세계적 농산물 수출국 우크라이나. 하지만 러시아의 봉쇄로 수출길이 봉쇄됐고 전 세계에 식량 위기가 닥쳤습니다. 서방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무기화한 러시아가 이제는 식량을 무기로 전 세계를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는 점령지의 곡물과 농기계를 몰수하는 한편 흑해를 봉쇄해 무려 2,500만 톤의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출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우크라이나 외교수장은 우크라이나 곡물을 반출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식량 공급으로 전 세계인들을 인질로 삼았다며 해상 봉쇄를 해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돈바스 지역에서 총 공세를 벌이고 있는 러시아는 지난 석 달 동안 민간인 희생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조절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에 점령된 마리우폴에선 무너진 아파트에서 시신 200여 구가 새로 발견됐고 안치소엔 시신이 가득 차 있는 등 도시 전체가 거대한 공동묘지가 됐다고 시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 에이전트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